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탄핵과 이준석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미스테리하고 또 가장 의외적인 사건이 이준석의 당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논리적으로 어떤 그 궤가 이렇게 꽤 맞춰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북두시민혁명군은 의심하고 음모론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미스테리라고 하느냐 하면 이준석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화성을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미스테리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화성을 지구는 공산 좌파들이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는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명망가인 현대자동차 부사장 출신이면서 기자 생활을 했던 서울대학을 나온 공영훈이라는 그 명망가를 출전시켰습니다. 왜?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더구나 그분을 인재 영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지역구를 지킨다는 의지를 드러낸 사람인데, 왜 그 연고도 없는 이준석이 당선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로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껏 해방 이후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용으로 급조된 신생정당 제3당으로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더구나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리고 선거 기간 내내 한 번도 이준석이 공영훈을 이긴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추론을 할 적에 민주당 후보인 공영훈은 보수 우파가 분열되었다. 국민의힘당 후보도 있고 이준석도 중도적인 우파이긴 하지만은 자유우파가 속하니까 민주당의 텃밭이고, 그런데다가 자유우파가 분열되어 있으니까 조금 나태하고 방심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연고도 없고 또 그 제3당으로서 그 지역적인 조직도 없는, 그 전국적인 조직도 없는 그런 데다가 또 한 번도 여론조사상에 이긴 적도 없고, 그런데도 또 하나는 이준석이 그 탄핵을 주도했던 배신자 유승민의 후광을 얻고 있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우파 내에서도 이준석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다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깨맞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북두시민혁명군은 이준석의 당선을 조금 음모론적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세력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배신자 그룹, 김무성이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그 배신자들이 완전히 괴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발판을 딛기 위해서 이준석을 그 화성을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이 있었지 않겠느냐. 첫째로 국민의힘당 인맥을 이용해서 국민의힘당 후보를 중앙당 차원에서는 지원하지 마라.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국한시켜라. 이런 그 인맥을 통해서 당 지도부에 전달시키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네가 방탄을 한다든가 혹은 그 방탄을 위해서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그 자유우파 내에 그 분란 세력 이준석을 당선시키는데 협조를 하라. 이런 양쪽의 어떠한 공작에 의해서 이준석이 당선됐다. 이런 음모론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은근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총선이 끝난 이후 탄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준석이 이 탄핵의 역할이 그 어떤 이재명과의 거래 속에서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이준석이 윤석열의 탄핵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의 지금 현재 입장은 자유우파에서 쫓겨났으니까 그 분열을 한다든가 그 쓴소리를 빙자한 이재명의 방탄에 협조를 한다든가 탄핵에 협조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준석이 어떤 입장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음모론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준석의 당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꿰맞춰도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논리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뭐 당이 튼튼하나 당의 지원금이 그렇게 튼튼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연고도 없고 전국적인 조직도 없고 더구나 인재 영입을 한 공영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거예요. 그래서 조금 음모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되면은 이준석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순천에서 지역구 활동을 했던 천하람 이 국회의원도 비례대표로 되면서 이 둘이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는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본의 아니게 사건은 다른 곳에서 터져버렸어요. 명태균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이준석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속적인 칠불사라는 데 가서 밤에 홍매화를 심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홍매화를 심는 그런 무속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더욱 의심하고 또 조금 실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준석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국을 내부 분열, 민주당의 탄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혹은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분열을 시켜야 될 역할이 있는데 지금 자기 앞가림이 바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이 바쁘다 보니까 이재명을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자체에서는 이준석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음모론적으로 내다볼 때 이재명이 이준석에게 역할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은 당신과 우리가 거래했던 문제를 명태균이가 녹취록을 공개하듯이 그 문서를 공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음모를 제시를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내일 11월 2일 그 민주당과 공산 좌파들이 윤석열의 탄핵에 출발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내부의 총질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음모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명태균이 그 윤석열과의
통화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통화녹취록을 봤을 때는 조작되고 편집됐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가 순수한 통화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 편집한 거고, 또 그 두 사람의 그 녹취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물론 저쪽에서 전화하는 사람이고 이쪽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니까 뒤에 음색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은 뭐 한쪽은 시끄럽고 한쪽은 조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녹취라는 그 상황에서 들여다보면은 무언가가 음색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녹취가 어떤 거냐면은 자기하고 윤석열과의 통화 녹취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을 또 녹취를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본은 한 군데에서 한 거예요. 그러나 전화기의 통화 그 녹취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듣는 환경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 환경 자체도 그 뒷 배경에 그 잡음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이러므로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공개되어 있는 녹취가 하나는 두 개예요. 공개된 녹취가 두 개예요. 뭐냐면 하나는 명태균이 윤석열과 자기하고 통화하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전화가 녹취된 거고, 그거를 공개하는 그 현장을 또 누군가가 녹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의 녹취의 배경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 두 번째로 녹음된 거는 잡음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 잡음의 그 흐름이 편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현재 공산자파 민주당의 궁중 집회는 이런 녹취나 이런 것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고 자기들만의 결집을 하는 자기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우파를 설득하거나 그 구실이라든가 그 어떠한 사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준석이 활약을 좀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이준석에게 통보했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기를 그거는 녹취고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천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과 당대표였던 이준석 둘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준석이 예전에는 양두구육이더니 양의 대가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더니 이제는 인면수심이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은 짐승 같은 놈들이라고 그 대통령실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음모론적으로 내다보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녹취록을 내놓고 이렇게 해도 그 설득이 잘 안 돼요. 그 원인은 이재명이 범죄자라는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박근혜 탄핵처럼 자유당 내부에 호응하는 세력이 있어야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가 솔깃해지는데 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자꾸 하니까 저놈들은 본래 거짓말을 하는 거고 자기들끼리 그래 하는 거다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측에서 이준석에게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31일 날 어제부터 자유우파의 내부에 대해서 총질을 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앞서서 음모론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11월 2일 오늘
11월 1일이고 내일 11월 2일인데 오늘 내일에 이준석의 태도를 지켜보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그 음모론이 맞을 것인가 맞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윤석열의 탄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는. 그런데 대표로 뽑혀 나간 사람들은 국민들이 오를 하라 했는데 꼬표를 치고 나오면 아무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배신자인데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국민들이 대표로서 그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이준석에 대한 경계를 절대 놓치지 말자. 북두시민혁명군은 심하게는 이재명이 숨겨놓은 첩자일 수가 있다. 이런 점을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믿던 김무성이하고 유승민에게 당했던 것처럼 이준석 같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 또다시 속으면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준석을 아주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우리 그 스포츠 경기처럼 맨투맨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서 이준석의 탄핵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시초는 화성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준석이 당선됐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의심스럽다. 이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이 강조했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은 좋게 좋게 흘러간다. 그럴 리가 있겠나. 이런 방심하는 마음보다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입장에서 이준석의 그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자는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북두시민혁명군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